문재인 후보님 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답하시겠습니까? 저 주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국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드 배치 자체는 덕실이 있는 문제죠. 그것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핵에 대해서 도움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또 한미 간에 합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 왜 지도자들이 좀 분명하게 입장을 한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님의 그 의문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말씀 기회를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을 필요하는 순간까지는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죠. 예, 그런 점에서 원래 최 후보님 못 하려고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 그거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사드 문제는 한미일 그 군사 동맹과 미 MD 체제를 통한 그 중국 봉쇄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그때 하시더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입장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쟁의 최전선으로 대한민국 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드 문제와 한미 동맹을 당장 그 중국 봉쇄 전략을 하고 단언을 해버리시는 것은 난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장차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을 펴는데 굉장히 닫혀져 버리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단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은 무조건 중국 봉쇄 전략의 연합작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외통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난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끼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강대국들의 힘의 관계를 활용해서 번성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드 문제는 한미 관계가 거의 종속 관계로 전환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관철되는 과정이 맞습니다.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우리 안 지사님, 안 후보님께서 이건 이미 합의한 것이니 또 미국과의 관계를 존중해서 이 현 상태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자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한미 관계, 남북 관계가 전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끼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드 문제는 따로 이제 또 논쟁을 해도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에 따른 대륙봉쇄 전략이다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시면 다음번 대통령이 되시면 이끌기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죠.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언제나 판단해야지 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5천만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미 군사 동맹 체제와 사드 문제를 당장 미국의 MD 체제이고 중국의 봉쇄 전략이라고 선언하시는 순간에 다음번 대통령 되면 어떠한 레버리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침묵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침묵이라는 단어는 제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네, 침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현재 하는 그런 확정적 발언과 단전적 발언이 굉장히 안보 외교 전략에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드를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MD의 일부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사실 거절해 왔죠. 잘못된 게 사실 아닙니까? MD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런데 지금 MD의 일부로 실제로 설치됐고 이게 북핵 미사일 방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인데 이걸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여기서 실제로 해결할 길도 헤어날 길도 없고 결국 중미 분쟁까지도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부합하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저는 이 된다. 점에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신뢰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사 5천년에서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깊은 신뢰를 서로 갖지 않은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나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지금 저질러 놓은 잘못 중에 가장 골아픈 잘못이 이미 사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아까는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전략적 모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전략적 모함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애매한 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멋들어진 태도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 전략적 모함으로 문제가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지금 아까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합리적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하겠다 또는 강행하겠다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지 말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인 우리 충분한 공로나 또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의 기본이 한미 연합작전과 한미 군사동맹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데 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시죠? 예. 최성 후보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적절할 때 많이 제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는 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너무 찬반을 지도급에 인사 있는 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말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문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대단히 중요한 강대국 사회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는 건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또 배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편하다. 네, 지금 네. 저희가 나중에 이어폰 때문에 제가 네.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과 무시 전략은 좋은데 그것이 그냥 보고 있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민주당이 이 추미애 대표님을 포함해서 정확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철학과 비전과 복합적인 전략을 세워서 트럼프 행정부와도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방위비 협상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와 관련된 그들의 과도한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근데 이 중요한 부분들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설득할 수 있어요. 왜? 미국이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인데 이게 사드 문제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3자 동맹이 됨으로써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저는 이런 점에서는 후보님이 전략적 모호성은 좋다. 그러나 빨리 적어도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균형적이고 실익 중심의 국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아닙니다. 또 계속 이 주제는 좀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토론이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국민의 상당수는 북핵과 북미사일이 지금 현재 위협되고 있는데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특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청년기 때 저는 민족주의자로서 민족 해방 투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제가 지금 태하고 있는 태도는 현실적인 한미 동맹의 그 과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장차로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힘을 더 비축하겠다.
이 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 이제 제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드를 계기로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이 불신을 우리가 지금 극복시켜보자는 말씀으로 제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 후보님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안보의 덕실 문제와 그다음에 또 국제 정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우리가 또 북핵에 대해서 달리 이렇게 효율적인 대응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뭐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아무런 공론화의 절차 없이 또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 전날까지도 삼로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고 삼로로 일관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론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해결할 보관 자신 갖고 있어요. 예. 자, 그 현재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NCND, 즉 부인도 뭐 긍정도 안 하는 사투리 1년 동안 애매하게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보 외교라는 틀을 새누리당과 당시 보수 정권이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겁니다.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그게 그 결정에 박근혜 반응을 갖지 대통령식 국정 리더십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 진영의 우리 지도자분께도 정말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안보 외교 문제 절대로 국내 정치에 펴들려고 그렇게 야당 공격하려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우리를 미궁에 빠뜨려 버렸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국민 전 일부 또 국민의 상당수로부터 받는 이 불신을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저는 한미의 연합 작전 능력과 한미 동맹 체제에 기초한 현재의 안보 국방에 대한 협의,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자.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현재 합의되어 있는 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 후보님도 다음 정부한테 미뤄달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당장 뒤집다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 말씀 아마 이 대목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마무리 좀 하게 좀 시간 좀 남겨주십시오. 짧게 할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해서 압박하고 있는 양상 같습니다.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많은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저는 오늘 한번 이런 공동의 입장을 한번 내주면 어떨까. 이 사드는 옳지 않다. 어떻게든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좀 멈추고 미국은 너무 서둘지 말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공동으로 한번 입장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미국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이 저 후보님이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G2 체제 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현재 세계의 최강국인 두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태도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너 대한민국 어느 편이야라고 하는 이 코너에 몰려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몰리지 말자는 저의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저는 우리 모든 후보들께 앞으로도 이제 8차례가 남았는데 제안 드립니다. 동지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킵시다. 우리는 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동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정책에 대해서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마치 친재벌 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것은 우리 동지적인 우정과 신뢰를 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 당이란 이름으로 힘 못 모읍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민주당 같이 한솥밥 먹고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기본까지 불신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2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현재 하는 그런 확정적 발언과 단전적 발언이 굉장히 안보 외교 전략에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 사드를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MD의 일부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사실 거절해왔죠. 잘못된 게 사실 아닙니까? MD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런데 지금 MD의 일부로 실제로 설치됐고 이게 북핵 미사일 방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인데 이걸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여기서 실제로 헤어날 길도 없고 결국 중미 분쟁까지도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부합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저는 이 된다. 점에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신뢰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사 5천년에서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깊은 신뢰를 서로 갖자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나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님 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답하시겠습니까? 저 주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국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드 배치 자체는 득실이 있는 문제죠. 그것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핵에 대해서 도움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또 한미 간에 합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 외 지도자들이 당장 그 중국 봉쇄 전략을 하고 단언을 해버리시는 것은 난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장차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을 펴는데 굉장히 닫혀져 버리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단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은 무조건 중국 봉쇄 전략의 연합 작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외통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난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끼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강대국들의 힘의 관계를 활용해서 번성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사드 문제는 한미 관계가 거의 종속 관계로 전환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관철되는 과정이 맞습니다.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우리 안 지사님, 안 후보님께서 이건 이미 합의한 것이니 또 미국과의 관계를 존중해서 이 현 상태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자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한미 관계, 남북 관계가 전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제끼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드 문제는 따로 이제 또 논쟁을 해서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에 따른 대륙봉쇄 전략이다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시면 다음번 대통령이 되시면 이끌기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죠.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언제나 판단해야지 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5천만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미 군사 동맹 체제와 사드 문제를 당장 미국의 MD 체제이고 중국의 봉쇄 전략이라고 선언하시는 순간에 다음번 대통령 되면 어떠한 레버리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침묵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침묵이란 단어는 제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네, 침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 좀 확 분명하게 입장을
한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님의 그 의문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말씀 기회를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을 필요하는 순간까지는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죠. 예, 그런 점에서 원래 최 후보님 못 하려고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 그거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사드 문제는 한미일 그 군사 동맹과 미 MD 체제를 통한 그 중국 봉쇄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그때 하시더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입장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쟁의 최전선으로 대한민국 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드 문제와 한미 동맹을